저희 과가 이름만 3번을 바꿨어요. 호스피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저를 쳐다봐죠. 아, 저 사람이 오면 죽는 거야. 거기 가면 죽어. 그거 왜 가? 다른 가족들이 개입해서 그걸 왜 하냐고. 그거는 죽으러 가는 데지 치료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사실 죽음이란 단어보다는 삶의 마지막까지 산다는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완화의학과에서 주로 말기 환자들을 보고 있는 정원길이라고 합니다. 말기 환자를 본 지는 지금 한 7년, 8년쯤 됐고요. 의사 생활한 지는 얼마쯤 됐을까요? 한 13, 14년 됐을까요? 네. 원래는 처음부터 이런 과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저는 흉부외과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흉부외과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나오면서 그때 뭘 하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좀 오래된 영화지만 그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인데, 영화를 보면 패치 아담스 역할을 한 배우가 소아암 환자들이죠. 그 병동에 가서 아이들을 웃게 해주고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거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또는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일 텐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병원은 없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이 사실 부산에선 처음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오픈을 했고,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진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성인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저기서 어떤 트레이닝을 받고 의사로서 생활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겠나 싶어서 이 길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과가 이름만 3번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호스피스과였다가 그 다음 호스피스 완화의료과였다가 지금 완화의학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도 인식 때문이에요. 처음에 호스피스 과로 했을 때는 제가 환자들을 보러 가면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보면 어떤 환자나 보호자들도 굉장히 뭐랄까 뭐 하는 사람이지? 부터 시작해서 그 호스피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저를 쳐다봐죠. 저 사람이 오면 죽는 거야. 그리고 저한테 의뢰했던 환자를 보러 가서도 그분과 면담하고 있으면 옆에서 거기 가면 죽어. 그거 왜 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호스피스로 우리가 환자를 케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다른 가족들이 개입해서 그걸 왜 하냐고. 그거는 죽으러 가는 데지 치료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들이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끝까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지원도 많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많고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죽음이란 단어보다는 삶의 마지막까지 산다는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삶의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다. 그런 인식들이 좀 많아서 지금은 찾아오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요걸 했을 때는 아무래도 연령이 좀 높으셨어요. 호스피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죽으러 간다 라는 좀 개념이 있으셔서 그런가 젊으신 분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 당시는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근데 이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게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거쳐간 20, 30대, 40대 환자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소아 아이들도 많고요. 이게 연령대가 늘어나면서 각기 어려움도 다 있고요. 젊은 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기암, 아이가 아직 어린데 말기암, 또 결혼식을 앞뒀는데 말기암, 이런 아주 젊은 청년들도 있고요. 이제 20대 말에서 30대 후반,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는데 말기암, 이런 환자들도 있고요. 10대 청소년도 있고요. 훨씬 연령대가 다양해졌고, 그로 인해서 각 개인들의 각기 다른 어려움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이제 입원형에도 환자가 계시고 자문형에도 환자가 계시고 가정형에도 환자가 계시고 소아청소년도 환자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족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프다는 건, 만약에 남편이 아프다는 건 그 집에 가장이 아픈 거고 아내가 고통스러워야 되고 자녀가 아파야 되고 또 그분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다 아픈 거기 때문에 죽음이란 문제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요. 한 가정이 다 영향을 받는 참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스스로에게 좀 가슴 아픈, 스스로에게 조금 제일 힘이 든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환자가 적었을 때는 사실 정말 한 분 한 분한테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근데 환자가 많아지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투자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죄송하죠. 굉장히 죄송하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이분들에게 조금 더 신경과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가정 방문도 예전에 되게 많이 나갔거든요. 요새는 많이 못 나가지만 가정 방문 가서 이제 환자가 열이 나면 보호자한테 약국 가서 해열제 사오세요. 그리고 환자 옆에 손잡고 1시간씩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환자는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짬이 없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결국은 다른 것들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따뜻함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못 전달하는 게 아닌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의사를 만약에 안 한다면 안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배부른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의사를 다시 하겠냐고 물으면 의사는 안 할 것 같은데 의사를 만약에 한다면 이 일은 다시 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을 보는 건 굉장히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인 것 같아요.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는데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부담감과 힘든 건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렵지만 선택한 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보면 이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거는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어요? 뭘 정리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사들에게 상의하지 못한 부분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회진에서 어떤 얻고자 하는 부분이랄까 웃음을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